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 두 번째 골든부츠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풋볼 런던의 저명한 토트넘 특파원인 알렉스 데오 골드가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2021년은 정말 어려운 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해 리그에서 손흥민은 7골을 기록했고 누노 산토 감독이 팀을 이끌다가 4개월 후 수비 전문가인 안토니오 콘테 감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들어서면서 손흥민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는 15골을 추가하며 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특히 시즌 마지막 38라운드에서 팀 동료들의 지원 속에 다수의 골을 기록하며 득점왕 자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성과는 토트넘이 불가능해 보였던 챔피언스리그 4위 진출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토트넘의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시즌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비공식 프리시즌 경기에서 그는 이미 여러 골을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 기자는 직접 경기를 관람하지는 않았지만 프리시즌에서 손흥민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손흥민이 정말 날카롭고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가 좋은 시즌을 보낼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다음 시즌에 손흥민이 두 번째 골든부츠를 획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한국에서의 일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밝은 모습을 보이며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토트넘으로 복귀했습니다. 현재 그는 프리시즌 준비에 한창입니다. 토트넘의 첫 공식 프리시즌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첫 경기는 스코틀랜드의 명문 클럽 하츠와의 대결로 하츠의 홈구장에서 토트넘 창단 1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경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에서 열릴 것입니다. 하츠는 유로파 리그 예선전을 앞두고 있어 큰 규모의 경기장은 아니지만 토트넘에게는 적절한 상대로 여겨집니다. 하츠는 유로파 리그 진출을 노리는 팀으로 최근 노르웨이 팀과의 경기에서 0에서 1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체력 상태보다는 팀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노르웨이 클럽팀에 패배했다는 점은 토트넘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는 시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특히 주장인 손흥민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리시즌 토너먼트는 토트넘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쟁력 있는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팀워크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에게는 더욱 중요한 시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32세에 접어들면서 이번 시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계약은 1년 연장 옵션이 있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적에 따라 이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자유계약으로 떠나보내기보다는 이적료를 받고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트로피 획득 여부나 팀의 성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이번 시즌 중요한 트로피를 획득한다면 손흥민은 팀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팀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성과가 없다면 아쉬움 속에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FA컵이나 카라바오컵 우승의 경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손흥민의 커리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나 뉴캐슬 같은 팀들에 밀려 상위권 경쟁에서 밀려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손흥민은 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떠나기로 결심할 수 있으며 토트넘 역시 팀 재건을 위해 그의 이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작은 차이로 2위나 3위를 기록한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리그에서 부상 없이 경기를 마쳤고 세세뇽과 같은 장기 부상 선수들도 회복되어 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선수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주전 센터백으로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 3연패를 달성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태클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 중 하나로 꼽히며 토트넘 수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지오바니 로셀소의 경우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적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븐 베르베인의 상황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번 프리시즌 첫 경기에 어떤 선수들이 출전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참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미키 반데벤은 며칠 전 훈련에 합류했지만 첫 경기 출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손흥민의 경우 6월 30일에 복귀했지만 아시안컵 출전으로 인해 휴식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는 일주일간의 휴식 후 팀에 합류했지만 많은 경기 시간을 소화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 케인의 상황과 비슷하게 주요 선수들의 경우 3주 정도의 휴식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케인의 경우 잉글랜드 대표팀의 유로 2024 준우승이라는 큰 업적을 달성한 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이적설이 있는 가운데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 원정 경기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초기 프리시즌 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점이 없어 보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는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그때까지 케인이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토트넘은 대륙 대회로 인한 선수 부재 문제도 크게 없는 편입니다. 토트넘의 프리시즌 라인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누가 선발로 나설지 불확실하지만 애슐리 필립스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192cm의 장신으로 19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에릭 다이어보다 더 나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주로 연습 경기에만 참여했습니다. 수비진의 경우 특히 풀백 포지션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존 선수들이 주로 기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비공식 경기를 치렀을 때 5에서 5 동점을 기록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은 0에서 0, 후반전은 2에서 2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원에서는 제임스 매디슨과 이브 비수마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포지션에는 사르 스킵, 파빠 사르, 올리버 스킵, 데안 쿨루셉스키 등이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팀의 핵심 선수들로 프로모션 포스터에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하츠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츠는 강팀을 상대로 거친 플레이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경기가 그들의 홈구장에서 열리는 만큼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트넘으로서는 불필요한 부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경기 이후 3일 뒤에는 런던에서 QPR과 친선 경기를 치르고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는 매우 빡빡한 일정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매주 2에서 3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팀에 합류하고 최소한 한 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이적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제 새벽 3시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2024-2025 시즌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활약상을 기대해봅시다. 이번 시즌은 손흥민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32세의 나이에 접어든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즌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토트넘의 성적과 그의 개인적인 성과에 따라 앞으로의 진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23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실력과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그의 골 결정력과 팀을 위한 헌신적인 플레이가 토트넘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은 여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독의 부임과 함께 팀의 전술과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팀의 핵심 선수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강팀들과의 경쟁에서 토트넘이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흥민의 활약이 이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은 개인적으로도 여러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다 골 기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그는 이번 시즌에 자신의 기록을 더욱 높이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손흥민의 리더십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이끌고 팀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그의 능력은 토트넘의 성공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프리시즌 경기들을 통해 손흥민의 컨디션과 팀과의 호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들은 정규 시즌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며 손흥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이적 시장 활동도 주목됩니다. 팀의 약점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손흥민의 활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팀 동료들과의 호흡을 얼마나 빨리 맞출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축 선수로서 그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국가대표 경기와 클럽 경기를 병행하면서 체력 관리와 컨디션 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2024의 2025 시즌은 손흥민에게 있어 많은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기술과 열정적인 플레이, 그리고 팀을 위한 헌신은 토트넘 팬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토트넘이 어떤 성과를 이룰지 지켜보는 것은 축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성공이 한국 축구의 의상을 더욱 높이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손흥민 선수의 2024의 2025 시즌 활약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가 건강하게 시즌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구팬 여러분, 새로운 시즌의 흥미진진한 경기들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성공을 위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